네, 안녕하세요. 지금 참 손에 땀을 줍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강해져서 제가 이제 며칠째 또 몇 주째 거의 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 파고 있는데요. 이걸 이 측면에서 봤다가 저 측면에서 봤다가 그만큼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힘이 엄청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위상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오늘 그 어떤 관점에서 보고자 하냐면 과연 이 자주국방이라는 게 이게 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뭐 전작권 회수.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자주국방 그러면 전작권 회수, 자체 핵무장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가 점령당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국방 아닙니다. 전작권 회수랑 그 자체 핵무장은 골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주파리들, 저는 그 가짜 자주파리라 그러는, 가짜 자주국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작권 회수나 이제 그 자체 핵무장을 얘기를 하죠. 이걸로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한 세 가지 정도에서 굉장히 그 위험한 짓입니다. 우선 첫째, 미국이 현재 사정이 복잡해요. 이성과 관성 사이에 동요가 있습니다. 이성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되는 미국 집중 체제를 한국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한국 인정해야 된다, 파트너로. 이게 이성이에요. 관성은 뭐냐면 한국의 K링크, 즉 위성에서부터 지상 레이더까지 쫙 엮여지는, 또 무기와 군인이 다 엮여지는 한국의 그 K링크의 발전, 또 한국의 방위산업, 군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서 기존에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관성이겠죠. 둘 사이에 미국이 동요하고 있다고요. 당연히 동요하죠. 이해관계나 뭐 밥줄이 한두 개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의 그 절대적인 신성 불가침한 패권, 군사적 패권, 군사적 지도력에 대한 어떤 신앙 같은 게 있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는 뭐 무슨 또 위험이 있냐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 국가자본 파시즘, 스테이트 캐피탈리스트 파시즘이죠. 국가자본 파시즘이 이제 이거를 딱 고립시켜 가지고 순치해서 안락사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여 년 걸릴 거라고요, 빨라도. 이때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중국 혹은 북한에 관한 그 말하자면 군사작전의 권한을 갖는다?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셋째가 우리 정치 문화가 문제가 됩니다. 언제든 종북 세력이 다시 집권이 가능한 그러한 치열한 정치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 핵 갖다 놓고 전시작전권 갖다 놓으면은 그걸 문재인 손에다가 쥐어주는 게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래? 이 세 가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 국내가 이성과 관성 사이에 분열돼 가지고 말하자면 호시탐탐 한국의 위성, 또 한국의 고고도 정찰기, 한국의 조기 경보기, 한국의 제트 비행기, 한국의 잠수함, 한국의 구축함 이런 것들을 기술 발전을 못하게 하고 판매를 못하게 가로막으려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한쪽에. 그러니까 미국의 이성과 관성 사이에 그런 아주 그 애증병합적인 그런 분열이 내부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자주국방 주장하고 자체 핵무장 주장하면 그 분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국가자본 파시즘이 저렇게 악랄하게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단추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독박 책임 쓰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발하는 수가 있다고요. 이상한 자가 그 단추 누르게 되면. 세 번째는 종북 세력이 언제든지 다시 집권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전작권 반환과 자체 핵무장은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간첩 같은 소리다. 특히 전작권은 이거 뭐냐면 우리가 사고 치면 너희 끌려 들어와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한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중국을 도발해. 그럼 미국 끌려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한국 정부가 북한을 때려. 그럼 미국 끌려 들어와야 된다. 이게 전작권이거든요. 우리는 그 전작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은 그게 뭐 미국이 시작했던 중국이 시작했던 북한이 시작했던 뭐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이 땅을 둘러싼 이 공간에서 꽝꽝꽝 하고 문제는 터질 수 있는데 오케이 터지는 건 좋아. 끝내는 건 우리 방식으로 우리 조건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 끝낼 거야. 그
종료, 터미네이션에 관한 권한을 가지면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도발을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빼놓고서 자기들끼리 거래해서 끝내버리거든. 우리 1953년에 휴전 당하듯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그 휴전 문서에 서명을 안 했잖아요. 우리 휴전 당했다 하잖아요. 나는 휴전한 게 아니라 한국에는 휴전 당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게. 끝내는 건 우리가 끝낸다. 우리는 그걸 갖고 있으면 돼요. 즉 우리는 이 군사력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패배하지도 않을 거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해를 10을 입으면 너희는 피해를 1000을 입을 거야. 우린 패배하지도 않을 거고, 우린 점령당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 여기서 총 들고 나갈 사람 1000만 명이고, 나머지 중에 또 거의 한 5, 600만 명은 총을 못 드는데 이게 기운들이 괜찮은 노인네들이 갖고 뭐 질서 정리하고 자동차 운전하고 구호 활동하러 다닌다 그러고 배급하고 다닌다 그러고. 저 같으면 이제 그 연배가 됐거든요. 만으로 63이니까 총들 자격이 없어, 나이가. 저보다 건강 좋으신 뭐 70대 80대 초반 어르신들 꽉 찼어요, 제 앞에. 저는 막내야, 젊은이야, 거기 가면. 그러니까 휴전당하지도 않을 거다. 우린 패배당하지도 않을 거고 휴전당하지도 않을 거다. 또 우리가 전쟁을 언제 끝나냐를 우리가 결정한다.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우리 의지에 의해서 그런 스마트하고 그런 지능적인 강력한 군사력을 우리가 기르는 것. 그것이 자주국방이다 이거예요. 뭐 전자권 위반, 뭐 전자권 회수, 뭐 핵무기, 그건 좌빨들이나 갖고 놀아라 이거야. 근데 그 소리 하는 신원식, 그 소리 하는 김태우, 그 소리 하는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뭐야? 그분들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나 미친 사람들이거나 간첩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르겠어요, 뭔지. 본인들이 직접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 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 결론에 이르는 이야기를 오늘 한 시간쯤 모시겠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어마무시한 기회를 잡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의 최대 승자가 누구냐. 이건 뭐 팬데믹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다 어려운 상태에 팬데믹으로 한 2년 동안 두들겨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엔 또 지금 우크라 터져가지고 곡물 가격, 그 다음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저기 에너지 가격 치솟고 뭐 난리가 아닌 거죠. 다 세계 사람들이 다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타격을 가장 덜 입은 데가 이겨요. 이게 우리가 2008년 국제금융공황 때 이거거든요. 제가 딱 터졌을 때 경제학자들 중에 특히 외국 경제학자들 중에 대한민국은 그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국제금융공황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웃었어요.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샀지. 똑같아요. 지금 주식 떨어질 때 많이 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요. 자, 다 깔아앉을 때는 제일 큰 질량 덩어리에다가 몸 붙들어 매놓은 사람이 들 깔아앉아요. 제일 큰 질량 덩어리가 뭐야? 세계 경제네. 똑같아요. 팬데믹에서 두들겨 맞아서 깔아앉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저기 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깔아앉고 다른 경제들 그렇게 박살날 때 우리가 덜 박살나면 그게 승자예요. 이럴 땐.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요즘 잔인한 얘기를 하면 전쟁이 터졌어. 옆에 도시 다 작살났어. 다 집도 부서지고 뭐 인프라도 부서지고. 근데 요 도시만 살아남았어. 그러면 전쟁 끝난 다음에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뻗어나가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치가. 잔인한 이치죠. 두 번째, 미중 대립의 최대 승자는 우리죠. 뭐 이런 미중 대립 가면은 우리 몸값 올라가고 북한 급변 사태 올 가능성이 있고 자유세계에 의한 북한 접수로 귀결되고 우리가 새로운 찬스 보라보고. 우크라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대 승자예요.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 중국이 한 쌍의 바퀴벌레 왕따 신세가 됐죠. 그래서 저들을 제가 국가자본 파시즘, SCF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스테이트 캐피탈리스트. 하나하나는 다 있는 단어들이에요. 국가자본주의, 파시즘. 저 국가자본 파시즘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이유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저걸 버텨야 되는 나라. 핀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여기랑 우리가 같은 거예요, 신세가. 나 자신이 살아남으려니까 저 국가자본 파시즘이랑은 같이 못 가겠다. 이런 처지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언급된 나라 싹 더한 거의 힘보다 우리가 힘이 세거든. 특히 군사력, 방위산업, 무기 이런 데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건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미국의 배타적 군산복합체. 미국의 배타적 군산복합체가 세계제 1차 대전 이후로 그 무렵부터 지난 100년 동안 여기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잖아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팍스 아메리카나 아래서 족탈불급의 첨단 군사력, 첨단 무기 체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미국 중심으로 체제를 잡았다고. 영국이 미국 체제 바깥에서 뭐 따로 만들어요? 아니죠. 독일은 당연히 못 만들죠. 독일은 원자로라든지 그 우주항공 쪽은 손도 안 대죠. 패전 국가니까 아는 거예요. 거기 손대면 안 된다는 거. 프랑스 따로 만들려고 개겼지만 못 만들죠. EU라 그랬지만 EU가 그래가지고 EU 만들 때 뭐 EU군 창설한다 그러는데 EU군이 어디 창설이 돼? 안 되지. 따로 못 만들었죠. 일본 당연히 패전 국가라서 거기 군대도 없죠. 이거를 따로 만들고 있는 데가 있냐 이거예요. 그 위성에서부터 지상 레이더까지에 이어지는 이 링크, 이 C4ISR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C4ISR 링크를 따로 만들고 거기에 뭐 모든 무기를 거기에 다 모든 자산, 군사 자산을 거기에 다 연결시키고 모든 군인을 다 거기에 연결시키는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전 세계에서 3군데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이거 러시아까지 하자면 4군데.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이에요. 그럼 중도는 바퀴벌레네. 따로 빼요. 저긴 사람 아니네. 말하자면 자유세계적인 그런 사람의 비전이 아니네. 따로 빼요. 그리고 저기는 순치해갖고 제압해갖고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야. 적이야. 따로 빼. 그럼 미국과 한국인 거예요. 근데 둘 사이는 혈맹이야. 이거를 미국의 기득권, 미국의 기존의 방산체제, 미국의 기존의 그 군수산업계가 이거를 상황이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인정하냐 못하냐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아주 그 골치 아픈 문제를 또 해법이에요. 동시에 우리랑 같이 가면 중국을 제압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랑 가면 우리 힘만 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워낙 무기가 싸고 좋고 가성비가 높으니까 러시아 막아내는 저 동구 쪽이랑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 유럽 쪽에서 우리 물건 다 지금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저기 사우스 차이나 씨,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분쟁 일으키는 필리핀이 우리 물건으로 도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잠수함, 초계함 뭐 이런 걸로 비행기. 그 돈도 없는 나라가 2조 3천억인가 2조 5천억어치 패키지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가 지금 잠수함 프로젝트만 6조 5천억짜리를 우리 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나라들이 다 뭐야? 중국이랑 지금 어깨 싸움하는 나라들이 하나의 군사센터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국의 무기를 통해서. 한국의 방위산업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 자체는 그런 무기 전부 다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방식의 위성을 하늘에 띄워놓고 나서 전체 네트워크 전체를 다 링크로 엮고 데이터 링크로 엮고 모든 군사 자산과 모든 군인을 거기에 연결시키는 그거를 하고 있고 이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복합 시대, 개미소관 시대의 최대 승자는 어디냐? 우리죠. 개미소관 이거 뭐 우리 최대 승자라는 건 다 아는 거고 융복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산업을 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다 존재하고 있고 그게 세계 뭐 초인류가 됐든 인류가 됐든 1.5류가 됐든 뭐 그 정도에서 다 고르게 분포해서 전부 뭐 전화하고 거기 어디세요? 창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내주 월요일 날 한번 찾아뵐게요. 그 전에 먼저 이메일로 해서 서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카톡으로 좀 얘기하시다가 오세요. 뭐 이런 거에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창원 뭐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인가 뭐 이런데 같이 가려면 그렇게 된다고 이게.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힘이 좋아지다 보니까 불가에 폭약 들고 다니는 아이 되겠다 이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특히 치명적 군사력이 너무 빠르게 강화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좀 가난한 나라, 좀 뭐 크게 여유 없는 나라. 일단 유럽 물건들이 대부분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러니까 품질은 낮고, 예를 들어서 제블린 탱크 미사일, 그건 미국 거죠. 미국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그거 다 좋은데 좀 오래돼 갖고 예를 들어서 포겟 앤 파이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쏴놓고서 레이저로 유도해야 돼. 딱 레이저 그 포인트로 딱 거기 근데 형국은 빵 쏜 다음에 옆으로 도망가 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지가 찾아가 fire and forget 쏘고서 잃어버려도 된다 이거예요. 그 생존율이 달라지죠. 가격도 싸고 파괴력도 좀 괜찮고. 그 가성비들이 좋아요 이게 한국 물건들이. 그러니까 그냥 휩쓰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인정하고 파트너 대접을 해주는 세계 유일의 친미적 독립적 방위 체제예요. 프로 US 인디펜던트 디펜스 시스템. 예를 들어서 나는 윤 대통령이 뭐 한국은 미국의 MD에 참가합니다 이런 말씀 이제 하실 필요가 없어. 고고도방이 사드. 우리가 양보해 준 거예요. 우리 조금 개발하면 사드까지 올라가요. 그 밑에 중고도 우리 LSAM.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우리 천무. 그 다음에 그 아래 우리가 도입해 놓은 퍼싱. 그 다음에 중간에 끼우면 샘6 그거는 고고도예요. 샘3 그건 뭐 중고도인가 고고도쯤 거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 거 퍽퍽 끼워 넣으면 돼 그냥. 미국 써준 데이터 우리 그 K링크의 데이터 합쳐서 그 MD네. 전 세계에서 MD 지금 오늘 날짜로 제일 잘 되는 데가 한국이에요. 거의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세다 그래요. 지금 상태가. 여러분 여기가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동풍을 의식하고 하고 있거든요. 동풍입니다. 한국의 MD는. 500km 밖에 있는 동풍으로부터 오는 거를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무지하게 세다고요. MD가. 그럼 우리는 MD가 팔 필요가 없어. 미국이 우리한테 특별히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에 들어오세요. 아니 다 들어가서 MD보다 더 MD스러운 걸 이미 만들어서 미국과 연동하고 있구만. 특별히 못 들어간다고 떠들 이유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성을 한 100개에서 200개 띄울 겁니다. 위성이 보통 요새 큐브 위성이라 그래서 요번에 올라간 거 뭐 사방 10cm, 10cm 이렇게 요만한 거죠. 길이 요만한 거예요. 3cm. 예, 요만한 거네요. 그러니까 무슨 식빵 봉지 절반쯤 되는 거예요. 식빵 봉지 절반. 그 단면적이. 길이는 식빵 봉지만 하고 식빵 봉지가 큰 게 뭐 한 3cm 가잖아요, 거의.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위성이에요. 그런 거 한 200개 뿌려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좀 큰 거는 이제 라면 박스 절반만 할 거고. 그거 한 200개 뿌려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꼼짝 못 해요. 저건 저궤도에 뿌리거든요. 꼼짝 못 합니다. 저거 뿌리면. 저 200개가 어느 정도의 밀도냐면 중국이 지금 한 4,000개, 3,000개 뿌렸어요. 중국이. 군사위성을. 그런데 중국의 땅이 중국은 자기 땅만 지키는 게 아니죠. 전 세계를 보죠. 자기 지역만 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지역만 다 본다고 쳐봐요. 중국이 뭐 3,000개를 자기 지역을 보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의 100배예요. 땅 크기가. 거기가 1,000만 제곱미터쯤 돼요. 우리가 10만 제곱미터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줄여서 말하면 우리 한반도만한 데다가 30개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걔가 우리보다 성능이 떨어져서 한 10대 1 성능이라 그러면 3개 띄워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200개쯤 띄우겠다는 거예요. 몇 년 안에 저렇게 돼요. 그래서 누리호가 저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군사위성 잔뜩 싣고 올라가겠다는데 잘 들어주겠어요? 미국 회사가? 그럼 급하면 그냥 우리가 막 쏴 올릴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고고도 드론과 AWACS죠. 드론이 더 위에 가고 그 아래가 AWACS 조기 공격기가 들어오죠. 그리고 저거 다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거든 지금. 중고도는 만들어져요. 그 중고도 조금 더 높이면 고고도 돼요.
이미 글로벌 호크 고고도 드론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거를 우리가 그 위로 안 올라가고 있을 뿐이지 기술이 같단 말이죠. 거의 조건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지스. 뭐 세계 최강 수준이죠. 지상 레이더 세계 최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군집 위성 새틀라이트 클러스터에서 S. 그 다음에 고고도 정찰 감시에서 하이 알티튜드에서 A. 그 다음에 이지스에서 A. 그 다음에 서피스 레이더, 그러니까 지상 레이더에서 S. 그래서 SAAS죠. SAAS 기반의 그걸 다 엮어가지고 그걸로 뭐 하고 있는 거냐? C4IRS 하고 있는 거죠. 명령 제어 소통 컴퓨터 정보 정찰 감시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인포메이션 레코그니스 앤 서베일런스 그 C4IRS라고 불리죠. 군사 용어입니다. 이게 K링크예요. 근데 여기 아래 이제 그 소통하는 무기 체계가 쫙 붙는 거죠. 무기와 사람이. 그 네트워크를 이루죠. 그러니까 SAS 기반으로 데이터 링크가 이루어지는 거고 링크 융합이죠. 그 링크에다가 무기와 사람이 잔뜩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융합이죠. 이중 융합입니다. 저거를 미국과 상관없이 독자로 가고 있는 데가 우리예요. 그리고 미국과 연동하자는 거지. 그 우리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없어 그런 데가.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이런 거 좋아하냐? 안 좋아했습니다. 기존에는.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걸 볼 때 마음이 양가적인 거예요. 이쪽으로는 그렇게 가면 좀 미국 좀 중국 컨트롤하고 중국 좀 제압하고 러시아 제압하는데 편해. 저렇게 가면 그럼 우리 리더십이 약화되는데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요 지금. 거기다 대고 자체 핵무장 전자권반환 염장 지를 일이 있냐고. 홍준표 씨, 신원식 씨, 간첩이 아니면 그 같은 소리 못하지. 바보가 아니면 그 같은 소리 못하지. 정신병자 아니면 그 같은 소리 못하지. 알만한 사람들이. 보통 일반 민초가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좀 자존심 세워야겠어.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알만한 지위의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전 용서를 못해요. 신원식 씨 앞으로 혹시 무슨 누구 결혼식이나 이런 데서 마주치면 당신은 아는 척도 하지만 아는 척 했다가는 그냥 폭발하는 수가 있어. 어디 이상한.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힘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치명적 힘이잖아요. 군사라는 건. 병적 흉이잖아요. 병적 흉. 군사라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사람 죽이는 건데 결국. 이 병에 관한 힘이 무지하게 세지고 있다고 우리가 포지션도 강해지고 있고. 그럼 이거 뭐냐. 관점과 가치관과 문화가 강화되지 않으면 독이 돼요. 대형 사건 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이제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까지. 정신이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 양쪽이 다 넘어서야 돼요. 이게 우남 넘어서기고 이게 박정희 넘어서기입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이분은 개인적으로 정신과 물질 둘을 다 통달한 분이야.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 좋은 나라 만들어서 좀 우리도 좀 버젓한 공화국 가야지.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개인, 자유 이런 말 단어도 거의 못 썼어요. 그분. 영어로 쓸 때는 그런 말 계속 써. 혼자서 쓸 때는. 한국말로 그 말을 못해. 오디언스가 없는데. 청중이 없는데. 굉장히 외롭게 살다가 한 번이에요. 근데 박정희는, 저 양반은 복잡할 거 없어. 일단 너무 가난해. 일단 먹고 살아야 빨갱이를 안 할 거 아니야. 굶어 죽을 순 없잖아. 이거고 박정희는. 그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 절박함에서 나오는 물질주의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 물질주의 물꼬를 터서 한국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지 지금 40몇 년이야. 그럼 당신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박정희 다스린 게 불과 18년인데 18년 동안 다스렸는데 18년 동안 그렇게 그 흔적 남기고 갔어. 그럼 가고 나서 40몇 년 동안 너는 뭐 했길래 지금도 박정희 잘못했다고 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물질주의입니다. 뭐 이렇게 함부로 비판할 게 못 된다고요. 그 절박함. 저는 특히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막내니까 그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있을 무렵 68년인데 68년만 돼도 그래도 좀 나아진 상태예요. 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에 비하면.
그래도 제 기억에도 그 무시무시한 빈곤이 있거든요. 기억이. 그 천막촌이라는 그거 있고 같이 학교 다니는 또 친구들이 밥을 못 먹어. 점심에 밥을 애를 굶겨요. 집에 가보면 천막촌이고.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AT&T, 미국의 AT&T라면 옛날에 미국의 유일의 그 전화 회사죠. 어느 정도냐면 우리랑 좀 다릅니다.